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의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소급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걸 주장해서 특히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당해고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부당해고가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요거를 이번 시간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 따로 떨어뜨려 보는 것보다는 법리가 같으니까 같이 보고 난 다음에 법리는 같이 설명드릴게요. 어떤 택시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근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이제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걸 따라서 원직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사용자가 그러면 부당해고니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해 주세요,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근로자가 너무 금액이 크니까요, 약간 분할 납부를 좀 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위자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공제해 달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죠? 그런데 회사는 이게 따르지 않고 퇴직금을 안 주고 있네, 이거 회사 돈을 횡령한 거다, 이렇게 해서 복직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근로자를 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근로자가 이 해고는 무효다, 그리고 이건 너무 심한 해고 아니냐, 이걸 불법에 따라서 위자료까지도 이제 달라, 이걸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복직 후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고를 한 요 해고가 불법행위가 돼서 여기에 따른 이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말고 이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하는 거, 즉 위자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냐, 자, 여기에 다퉈진 사건입니다. 뒤에 사건도 유사한 사건이에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해고한 이유가 뭐 파벌을 조성했다, 혹은 뭐 3일 결근했다, 이걸 이유로 해고를 했고요. 아주 해고 사유로서는 조금 두루뭉실한 그런 해고 사유죠. 그리고 3일 결근이다, 물론 징계할 사유는 되겠지만 해고로 보기엔 너무 과한 해고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해고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의했습니다. 나중에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겠죠? 이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이 해고는 단순한 부당해고에 그치는 게 아니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이제 위자료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이 경우에 이 위자료까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까지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자,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판례의 시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약간 법리 해석을 잘못하거나 뭐 단순한 과실이 있거나 이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고의 유형이 있고요, 고의 유형. 하나가 과실 유형이 있습니다. 고의 유형은 뭔가 하면 징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목적이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해고할 사유가 없는 건데 명목상의 해고사를 만들거나 혹은 징계라는 수단을 내서서 해고한 경우, 이건 고의성이 뚜렷한 불법행위죠. 자,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실용의 불법행위인데요. 보니까 이 해고의 이유가 된 사실이 사규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를 했다. 자, 이게 이제 과실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거는 불법행위도 구성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케이스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이건 단순하게 해고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 고의용에 따른 그 불법행위와 과실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 부당해고가, 이에 대한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고 불법행위도
구성하게 된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임금을 지급받으면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판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참조 판례가 또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이 돼서 원직에 복직을 한 겁니다. 복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임금은 사용자가 주고 있는 거예요. 복직을 시키고. 그런데 근로를 이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취업은 시키지 않겠다. 근로는 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은 받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정신적인 그 손해가 크다. 내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니까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이걸 제기를 한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이거 뭐 일반 판례죠. 아까 봤던 일반 판례 법리에서 이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하고 있고,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죠. 자, 사용자의 부당한 복직 거부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부당한 복직 거부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이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격적인 그 법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직은 시켜놓고 이제 일을 안 시키게 되면은, 돈만 주고 일을 안 시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근로자의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구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불법에 따른 손배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이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부당해고 혹은 부당한 복직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